네, 이어지는 순서 종목 수리고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잘 가고 있는지 좀 점검부터 해볼 텐데요. 네. 어제 공략해봤던 TLB가 네. 어제 상한가 같죠? 네. 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를 이제 뭐 가뿐히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분봉상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58,000원 요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부터 좀 주가가 올라서기 시작했는데 워낙에 주가가 이제 좀 신규 상장주이고 제가 이 PCB 종목 중에서도 신규 상장주를 선택했던 것은 수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가가 보시면 상당히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시세가 한번 붙었다가요. 결국에는 이제 점심시간쯤 되면서 상한가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갭 상승 나왔는데 제가 어제 1차 목표가를 62,000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목표가를 좀 살며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2차 목표가인 75,000원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왜 하락이 나오냐면 간밤에 이제 블루웨이브가 나왔죠. 네. 민주당이 두석을 가져가게 되면서 블루웨이브가 나왔고 결국은 이 블루웨이브에 의해서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 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 호재지만은 이 블루웨이브란 이제 바이든과 민주당이 상황을 다 장악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특히 빅테크 기업들한테 세금을 물릴 수 있고 어떤 독과점 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스닥은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IT 종목도 좀 빠지고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상한가를 가서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 갭 상승 나왔지만은 살짝 밀리고 있는 경우예요. 제가 볼 때는 TLB가 지금 조정 상승을 놔주고 있는데 오히려 어제 좀 나는 이 종목을 좀 못 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6만 원에서 한 6만 2, 3천 원 요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또 매수 공략 나선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저는 2차 목표가를 분명히 또 한번 갈 거라 보여집니다. 그때 큰 수익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PCB 같은 경우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데 지금 뭐 DDR6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상용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상용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 D램을 DDR5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야겠죠. 그랬을 때는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바로 PCB 기판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TLB 같은 경우 지금 DDR5 D램용 PCB에 대한 매출이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4에서 나왔다고 한다면은 5에서 나올 것이고 5 쪽에서는 이 평균 단가가 지금 20-30%가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어떤 그 개발에 대한 어떤 그 비용 자체가 이제 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목표가 75,000원대는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DR5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뭐 한번 갔다 빠지는 그런 일회성 재료가 아닙니다. 이번 연도에 계속 나올 수 있고 실제로 디램 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4를 계속해서 장비를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 봤을 때 뭐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고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TLB는 저는 2차 목표가 75,000원까지 거래일로 본다면은 한 5거래일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요. 75,000원 돌파 여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하시고 2차 네, 목표가 고입니다. 75,000원으로 정해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TLB 홀딩 했고요. 그러면 오늘 새롭게 또 다른 종목을 찾아봐야 될 텐데 네. 오늘 종목 수리고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 블루웨이브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블루웨이브가 실현됐기 때문에 나스닥은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결국은 또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IT 기업 중에서 전기차 향 IT로 간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이 블루웨이브는 뭐냐면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무료 방송에서도 한솔홈테크 같은 테마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테마로 올라가는 것들은 일회성 재료고요. 실제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신재생을 본다면 우리가 뭐 풍력, 태양광, 전기차, 수소차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가장 큰 게 전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대세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실제로 제가 차트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싶은데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요. 이번 작년 말 같은 경우에도 말도 못하게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해 첫날 또 한 번 급등이 나왔고
이 급등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해 첫날만 요게 30%가 올라간 거고요. 시가총액이 8조까지 가까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올라간 이유를 좀 본다면 우리가 이 전기차 대세와 관련 종목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포스코 케미칼이 올라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그 LG 에너지하고 GM하고 합작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얼티엄 셀즈라는 합작회사에 양극재를 5조 원대 공급을 하기로 한 겁니다. 또 오늘 나온 뉴스 하나 더 중요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 나왔냐면은 지금 이 그 얼티엄 셀즈라는 GM과 LG 에너지 합작사가요. 땅을 더 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공장 규모를 더 키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포스코 케미칼이 5조 원대 공급을 하기로 했던 건데 만약에 이 얼티엄 셀즈가 어떤 공급 규모를 키운다고 한다면은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공급 규모는 5조 원대에서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8조가 넘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와 관련된 소재를 찾았을 때는 우리가 좀 큰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더 간다고 봐요. 다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관련주를 오늘은 좀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웨이브와 관련된 종목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가 지금 12,200원인데 네. 코스모 화학을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은 왜 포스코 케미칼에 수혜주냐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양극재를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그 2차 전지 단면도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화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단면도를 보게 되면은 핵심 소재가 뭐냐면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하는 분리막이 있고, 이거를 이제 양극에서 음극으로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전해질을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보시면 2차 전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양극에서 음극으로 갔을 때 이제 충전되는 거고, 음극에서 양극으로 갔을 때 에너지가 방전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쓰이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원래는 전기차 하면은 주행거리가 200~300km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500km 나오고 있고 그 이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여기에 보고 있는 양극재입니다. 양극재가 최근에 이제 하이니켈계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고체 배터리 좀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고체 배터리는 아직까지 상용화되는 멀었고요. 지금 현존하는 양극재에서 가장 많은 주행거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하이니켈계입니다. 우리가 뭐 NCM811 또는 뭐 NCMA, 뭐 사원계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양극재가 하이니켈계, 그러니까 니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양극재를 썼을 때 주행거리가 500km 이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4대 핵심 요소 중에서 양극재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하이니켈계의 양극재를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 LG 에너지에 납품하는 거고 LG 에너지가 뭐 테슬라라든가 뭐 아이오닉이라든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를 처음에 5조 원대 공급하기로 했고 LG 에너지가 이제 추가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더 넘어갈 거로 보여지는데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가 100% 자회사인 코스모 에코캠이 있어요. 이 100% 자회사인 코스모 에코캠이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코발트를 공급하는 선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로 지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코발트는 코스모 화학의 100% 자회사가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약간 좀 복잡하죠. 이걸 정리해 보시면 가장 쉽습니다. 어쨌든 핵심 원료를 포스코 케미칼에 들어가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LG 에너지로 들어간다라고 본다면은 실제로 포스코 케미칼의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그런 대형주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기대감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그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4만 원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 3배가 넘게 올라가서 13만 원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의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포스코 화학을 좀 코스모 화학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니켈계가 주목됐을 때 33,000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결국 이번 연도는 전기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본다면 3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보여집니다만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분출할 수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1차 목표가인 일단은 지금 13,200원대 여기는 단기적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1차 목표가를 제시하고 2차 목표가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3차 목표가를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를 제가 13,200원까지 좀 제시를 합니다만은 2차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세가
지금 제가 오늘 블루웨이브 말씀드렸는데 블루웨이브에 의한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 특히나 전기차 시장이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유럽 시장에서 커졌었고요. 중국에서 커졌었는데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바이든과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이 미국 시장에서 더 커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전기차 소재 관련 종목들은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학은 손절가를 11,000원 보고요. 네. 1차 목표가 13,200원, 2차 목표가는 15,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을 오늘 종목 수리고 새로운 포착주로 편입을 해봤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3,200원 잡아볼게요. 오늘 무료 방송하시나요? 예, 오늘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이 어제도 3,000포인트를 찍고 오늘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블루웨이브에 의해서 급등할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시 반 무료 방송에 오시면 지금 실제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 나고 있는데 어떻게 수익 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수익이 안 나고 있다면 꼭 와셔가지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최현덕 매니저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